자, 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본의 남북조 시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남북조 시대에 이제 그 서막을 열었던 사람이 이제 이 고다이고 청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다이고 청왕이 이제 어떻게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무너뜨리고 개무신정을 거쳐가지고 그 당시 또 뒤에 남북조 시대를 어떻게 연결했나 연결하는 거 그 부분까지 좀 쭉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고다이고 청왕 전에 이제 그 일본 항실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왕위 계승과 항실령 장원 상속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두 개 계통의 항실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지명원통하고 그 다음에 대각사통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왕통이 이제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황제가 되겠다고 청왕이 되겠다면 청왕이 되겠다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야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막부가 여기 개입을 하죠. 이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가 싸우지 말고 둘이 골라서 내가 이제 지명원통이 한번 황제가 되면 그 다음에 대각상통이 청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청왕이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중재를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통 진립이라는 그 사태가 이제 나와요. 두 개의 황제 그 청왕 계통이 교대로 항의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 불만을 이제 품게 된 황제가 청왕이 있었어요. 이게 고다이고야, 고다이고. 이 고다이고 청왕은 대각사통 계통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 막부가 왜 그 청왕의 그런 즉위에 간섭을 하냐. 그래서 이거는 또 성리학적 명분에도 맞지가 않다. 성리학적 대의 명분에 보면 어떻게 신하가 청왕의 자리를 결정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이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어떤 반발 세력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고다이고 청왕이 이런 반막 그 가마쿠라 전선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방막부 봉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고다이고 청왕은 주저하게 대의 명분에 따라서 원정을 폐하고 친정을 추구하는 등 통합 계획을 이제 추진하죠. 그래서 거병을 이제 하고 그 후에 전국의 그 반막 가마쿠라 무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에는 이때 이제 그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주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뒤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를 세웠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1333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다이고 청왕의 신정이 이제 시작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겐무의 신정이라고 해요. 이 겐무는 고다이고 청왕 때 연호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다이고 청왕의 그 정책 방향은 뭐냐면 그 당시 공가와 무가가 같이 협력하는 통치를 하자 공무협조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다이 청왕이 예전에 그 뭐냐면 청왕이 권력을 누렸을 때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복구 정치를 계속 추구한다는 거야. 다이카 계신 때에 그 이후에 뭐 그 청왕들 있죠. 강력한 청왕을 이제 꿈꾸면서 복구 정치를 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뭐냐면 자기 권력을 전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무사들에게 또 이제 뭔가 은사금도 많이 나눠주고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사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세금 부담으로 농민들이 불만을 그 가시죠. 그때 이제 아사카카 다카오지가 다시 이제 막부를 재형하자면서 거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조 내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 교토에서 쫓겨나 이제 고다이고는 요시노로 도망가요. 그래서 상간벽지 요시노에 도망가고 그래서 남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카카 다카오지는 새로운 이제 청왕을 교토에 세우죠. 예. 그래서 북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듯이
지명 원통 계열에서 이제 북조가 나오고요. 대각사통 계열에서 남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조 돼갖고 청왕이 2명이 있었던 이제 남북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3, 4대 정도 이렇게 쭉 지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조가 북조에게 통합되는 형식으로 끝나게 되긴 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 상당히 혼란기였어. 왜냐면 남조하고 북조만 싸운 게 아니라 양계 그 청왕들만 싸운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반막부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반막부 세력들은 그 무릎마치 막부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 반막부 세력들, 반무릎마치 막부 세력들이 이 남조에 가담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릎마치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혼란기였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3대였던 이 아시카카 다카오지가 아니야, 3대였던 아시카카 요시미스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남북조 시대 때 확립된 그 제도가 뭐냐면 슈구 다이모의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슈구 영고제가 이제 시작돼요. 남북조 시대가 한 6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슈구들이 권한이 커지게 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이모까지 이제 승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슈구 다이모들이 적어도 한 개의 국을 지배하게 돼요. 보통 이제 일본에서 제일 높은 행정단위가 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슈구가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국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뭐냐면 슈구 영고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썼던 이제 그 여러 이제 지방 무사들 있죠. 이 지방 무사들이 슈구 밑으로 예속화되기 시작해요. 뭐 지도라든지 곡고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예속화돼 간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그리고 이제 슈구의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슈구의 권한을 강화시킨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제령이에요. 반제령이 뭐냐면 그 장원과 공룡의 영공 중에 절반을 슈구가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막부가 준 거야. 그래서 전란 시기 때 이게 많이 이제 식량 같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군량민 얻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슈구한테 주게 돼요. 슈구한테. 그러면서 이 슈구는 막대한 경제력을 얻게 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지방 그 무사들이 이 사람을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슈구캔이라고 해갖고 또 2분의 1을 먹고 또 장원과 공룡의 연공 징수를 슈구에게 떠맡아. 예, 이걸 캔이라는 건 징세, 청부란 뜻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 무사였던 곡고진들이 그 당시 슈구 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슈구 다임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 그래서 가마쿠라 때 이 슈구는 단순히 이제 한 국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에 불과했지만 요때 슈구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다이모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무르마치 막부 때는 실제적으로 이 슈구 다이모들이 연합 정권을 형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연구가 얘기한 것처럼 슈구 연고제도에서 한 개 국 이상을 지배하는 이런 이제 권한을 얻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르마치 막부는 이제 가정을 보자. 아까 이제 1대 슈군이었던 아시카카 다카우지가 북쪽부터 슈군에 임명되어 무르마치 막부를 개창하죠. 이때 무르마치는 어디에 개설됐냐면 그 도쿄가 아니라 교토죠. 교토 지금. 예. 교토에 그 무르마치 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르마치 부에 개설된 것 때문에 그 무르마치 막부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 부가 간동에 있었죠. 근데 이 무르마치 막부는 간서 지역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이제 간동에서 다시 간서로 이렇게 이제 기내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대 쇼군 아시카카 요시미스 볼게요. 자, 요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그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아니지만 교과서에 잠깐 언급된 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가반 무역 있죠. 가반 무역을 이제 개선하는 사람분도 유명하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남북조를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마치 막부가 전국적인 통일 정권이 수립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이제 제도적인 정비를 또 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반 무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요시미스야. 그리고 이제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경당상 이후에 폐지됐던 조공무역을 재개했죠. 그리고 조공 또 측분 관계를 또 맺었어. 보통 이제 경당사 같은 경우는 측분 관계는 맺지 않았잖아요. 조공 맺었지. 근데 이 사람은 조공과 측분 같이 맺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중국에서는 1번 국왕이라고 책봉을 해줬죠. 그래서 이 아시카카 요시미스는 또 국내적으로 자기가 또 청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좀. 그래갖고 이제 청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명나라 어떤 조정의 권위를 좀 약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조정부터 책봉을 받고 일본 국왕의 책봉을 받고 자기가 이제 뭐냐 청왕이 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도중에 사망을 해버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쇼군들은 청왕이 될 생각은 없어요. 청왕이 그렇게 뭐 중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자기가 청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적인 그 청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어떤 이제 채권까지 받았다. 조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통일 정권 수립되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제 했는데 이거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대 쇼군 때부터 그 당시 권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전국시대에 알리는 오니의 난이 발생되죠. 이 오니의 난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잠깐 이제 보충자를 보면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자 오니의 난은 이제 뭐냐면 그 막군의 그런 쇼군의 개성 문제를 가지고 싸운 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서군과 동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교토에서 결동했는데 서군이나 동군의 병력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요쪽은 11만 명이고 요쪽은 16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11년 동안 교토에서 치고받고 싸웠어.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 교토가 이제 개박살이 났고요. 그 얘네들이 이제 참여했던 슈구 다이모들이 오랫동안 영진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하급사들,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슈구 다이모가 영지를 비울 때 자기 대리자를 슈구 다이로 대리자는 임명인데 이거 슈구 다이라고 하거든요. 이 슈구 다이들이 왜냐면 치고 올라서 자기가 영주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곡고진들 지방 무사들이 치고 올라서 영주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갖고 새로운 영주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런 영주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전국 시대 이제 영주들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 전국 그 다이모라고 하죠. 그래서 슈구 다이모와 다른 전국 다이모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예,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오니의 난은 상당히 유명한 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사는 한국사가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기 외구하고 후기도 외구로 나눠지죠. 그래서 정기 외구가 이제 극성하니까 그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단속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3대 소국이었던 요시미스를 영어 책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사의 가방 무역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가방 무역 초기 때는 막부가 대무역의 이익을 독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막부와 막부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지방 그 다이모들이 권력을 강한 무역을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뭐 학가사상이나 뭐 사카이 상인들이 활동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둘이 이제 싸운 게 중국에 싸운 게 영파의 난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방무역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명나라부터 동전을 수입해요. 예. 그래서 무역마침 막부도 그 당시 이제 그 통화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는데 이때도 그 명나라 동전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 송나라 동전을 사용했던 거하고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송나라도 좀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기 왜구는 이제 전국 시대 때 이거 이제 박부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면서 외구 활동이 빈번해지게 되고요. 저도 이제 요게 좀 눈여겨게 중국사 할 때 이제 얘기한 건데 유명한 도덕이 중국인 왕직이죠. 예. 이 사람이 일본에 이제 그 당시 그 근거지를 두고 고도 열도라는 곳에 이제 근거를 주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기 왜구는 그 진짜 왜구도 있지만 일본인 왜구도 있지만 상당수가 밀무역 체제 안에서 형성됐던 이런 중국인 왜구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이거는 제가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니까 해적 단속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적들을 뭐냐면 단속을 했고, 자 무릉마치 막부의 어떤 사회는 뭐 볼 건 없어요. 농업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상공업도 발달됐고 그 정도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화폐 유통이 발달됐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는 건데 쇼와 이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쇼와 이끼가 뭐냐 요건데 요 부분은 잠깐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보충 자료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7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때 이제 무르마치 때 농촌사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농업 생산량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관계 농법이 발달된다든지 용골차 같은 걸 사용했고, 그다음에 인분이나 축분 같은 것들을 비료 사용됐고, 이무작이 널리 보급됐고요. 벼의 품종 계약,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이렇게 농촌의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결합 조직도 형성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소예요, 소. 또는 소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손은 농민자치마을에서 이제 형성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 지도자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유력 묘슈는 그 지역을 어떤 일정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묘슈라고 하죠. 묘슈 중에 약간 큰 묘슈들, 좀 중소지주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자무라이가 있는데 지자무라이 뭐냐면 이건 이제 전국시대 때 이제 우르마치 막부에서 전국시대 때 있었던 계층인데 사무라이 계층이면서도 농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농민인데 전쟁 나면 칼을 차고 싸우는 사무라이 계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중간 정도의 계층이거든요. 이 지자무라이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병 역할을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계층들이 없어지게 돼요. 뭐 사무라이가 되든 농민이 되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계층들이 주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제사도 같이 지내고요. 마을 안에. 그다음에 그 마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자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 그래서 요리아이라는 게 그 회의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2페이지도 관리하고 직계육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다이모들에게 연금을 납부할 때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야. 예. 그다음 치안도 유지하고 마을 규칙도 정하고. 근데 다이모들이 너무 심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 또 단결해서 영주와 저항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끼라고 해요. 이끼. 네. 이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끼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고소 그러니까 요구해서 대거 밀어 닥치면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일단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쓰지 이끼라서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그다음에 도망을 가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 이끼는 농민들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종교 집단도 이끼를 하고 그래요. 막 그 당시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민들이 쓰지 있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그 당시 막부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빚 좀 탕감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막부에서는 덕정령 같은 걸 공포해서 빚을 탕감해 줬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들의 어떤 성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지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종교 계열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했죠. 있고 있기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정토 진종의 계열이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슈구다임에게 대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가가국을 점령해서 뭐냐 종교 왕국을 세우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 때도 이들은 이제 뭐냐 종교 세력들, 불교 세력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반 다이모들 건들지 못할 정도, 일반 다이모들이 건들지 못해도 힘이 커졌고, 심지어는 자기만의 어떤 왕국도 만들고 그래요. 예.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무노마치 시대 때 문화를 볼게요. 보통 이제 이 무노마치 문화를 이제 보기 전에 그 전에 문화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마쿠나 막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했지만 무사 문화와 공가 중심의 문화가 양존하고 있었어요. 정통 예전에 야마토 문화를 계승해서 국군 문화를 계승해서 공가 문화하고 그 당시 이제 무사 문화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근데 남북조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공가 중심의 문화가 꽃을 마지막 뽑혔다가 완전히 이제 여기 무르마치 때 들어오면서, 이게 무르마치거든요. 무르마치 먹고는 완전히 이제 무슨 문화로, 예, 무가 문화, 사무라이 문화로 바뀌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무르마치 전반기 때 문화를 기타야마 문화라고 하고요. 후반기 때 문화를 시야마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타야마 문화는 3대 쇼군이었던 그 아사카카 요시미치 시대인데, 아직까지는 이때는 이제 약간 공가 문화가 있어서 무가 문화지만 공가적 요소가 좀 있었고요. 근데 8대 문화가 이제 8대 쇼군이었던 아시카카 요시미였을 때는 무사가 주도하는 무사 문화도 무가 문화도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안을 볼 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양대 건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본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긴카쿠하고 긴카쿠가 있어요.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발음하기 좀 힘들어, 일본 말로. 여기가 근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긴카쿠가 은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코우치 긴카쿠는 어떤 문화를 이제 반영하고 있냐면 기타야마 문화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3대 아시카카 요심이 있을 때 건축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다 금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소지 긴카쿠는 은각은 기타야마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후대 문화인 시기시야마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제 금각을 만들려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음각으로 이제 만든 거, 음을 도치는데 음각도 이제 다 못하고 이게 이제 나무로만 이제 구성된 게 많죠. 여기 그냥 음각 다 도색을 못하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재정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니에 난 이후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후대 학자들은 요 시기시야마 문화를 되게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이제 여기 근각보다는 은각을 상당히 좀 건축사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기시야 문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8대 쇼군 아시카카 요시마사라는 사람이야. 이때 이제 오니의 난이 이제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오니의 난이 일어나니까 보통 이제 쇼군이면 오니의 난이 일어났으면 이제 중재도 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어. 전쟁을 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 틀어박혀서 뭔가에 열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술적인 방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음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종의 영향을 받았고 다도나 하도, 수목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 특유의 이제 뭐냐면 건축 양식이었던 소인주쿠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윤치쿠이 형태가 이제 일본의 어떤 투명한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건축사는 이제 제가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사람이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냥 무능했지만 아시카카 요시마사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교토가 오니에 난 이후에 파괴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토에 있었던 공가나 그 다음에 선승들 지식인들이 뭐냐면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기 교토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지방 보급에 큰 영향을 줬다. 예. 그 오니에 난 이후에 그 중앙의 문화가 지방에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거는 대충 보시고, 자, 여기에서 민중불교가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종이나 정토 진종 같은 그 민중불교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민중불교는 이제 정통 진종이죠. 정통 진종 같은 민중불교가 등장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거와 연결돼야 돼요. 이건 선종은 이제 임재중이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융성했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종은 민중불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좀 잘못된 건데, 요거는 이제 주로 사무라이 계층들. 그래서 일본의 선종은 사무라이 계층들이 주로 많이 믿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오니의 난을 거쳐가지고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죠. 막부가 쇠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오니의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변화를 보면요. 아시가루가 등장해요. 아시가루는 여기는 용병이라고 돼 있는데 용병보다는 보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병. 예전에는 이제 주로 그 사무라이들은 다수가 기병이었어요. 얘네들이 기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릉마치 넘어가면서 조금씩 등장한 이제 새로운 병이 나왔죠. 보병이야. 특히 이제 오니에난 때는 시가전을 했잖아. 시가전. 도쿄에서 싸웠죠. 아니, 교토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교토는 기병이 이제 활동하기는 좀 그래. 아니 건물도 있고 뭐 좁은 고목길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용이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보병이야. 그래서 이 보병이 오니에난 때 크게 활약해요. 이 아시가 경보병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전국시대 때 주요 변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가 면 이제 우리는 기마대만 생각하지만 실제 전국시대 때 크게 뭐냐면 주력이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보병이에요. 그 보병이 장창 있죠. 장창. 장창을 이제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겠지만 이제 철포대라고 조총부대가 다 보병이거든요. 이 보병이 다 아시가드들이 얘기해요. 아시가드는 그 일반 하급 무사들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니에난 이후에는 예전에도 힘이 약했는데 더 약해질 거예요, 막부가. 그래서 막부는 전국적인 정권으로 기능이 상실돼. 그래서 막부의 쇼군은 존재하지만 이 쇼군이 거의 허수아비야.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 시대지만 무능마치 막부가 존재하고 있었고 쇼군도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전국 시대 안에. 그렇지만 전국 시대에서는 그 이제 막부나 쇼군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슈고다이모도 약화되죠. 그래갖고 그 앞에서 이제 오니에난 때 얘네들이 장기간 이렇게 뭐냐면 참가했잖아요. 오랫동안 영주를 비웠기 때문에 그 영주를 대신하였던 슈고다이나나지 곡고진들이 하극상을 위해서 지위를 뺏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등장해서 이런 얘들이 등장한 게 전국다이모드예요. 전국다이모. 그 전국다이모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슈고다이모들이 전국다이모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에서 영화처럼 슈고다이나 곡고진이나 이런 사람 하극상해 갖고 권력을 타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센카쿠 다이모, 그 전국 다이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국 다이모들이 자기들이 치고받고 한 싸움이 그 유명한 전국 시대죠. 100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센카쿠 다이모 시대 지배책에 보면 거의 전국시대 100년 동안 슈고 다이모를 쓰러뜨리고 스스로 다이모가 되어 세운 영국, 그러니까 한 그 구역의 국의 지배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자국 내에 여러 가지 부국강 정책을 펼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중국의 전국시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국강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경 정책을 추구했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한 영국 내에 요게 국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 단위 행정구역이에요. 하여튼 영국 내에서 상업과 경제력의 발전을 주겠다. 그래서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했다. 조카마치라는 건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영주의 주요 성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영주 성이 있으면 성 밑에 마을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때 마을에 이제 사무라이나 그다음에 상인들, 사무라이의 어떤 시종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에 시장이 형성돼.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에서 이제 에도막부 들어가면서 원래는 무르마치막부 때까지는 이제 무사들이 자기 영지에 있었어요. 시골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도시로 올라오죠. 사무라이 사는 곳이나 뭐 에도나 이런 걸로 올라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 주변에 성 주변에 이렇게 조카마치가 형성돼요. 예. 그래서 조카마치란 뜻이 성 아래 성이란 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치가 일본 말로 그 마을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산 개발이 이루어지죠. 왜냐면 이때 이제 명나라에서 은수요가 많고, 은을 이제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산 개발을 하게 돼.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납이죠. 연은 납이에요. 납과 은을 분리해야 되는데, 예전의 방법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조선에서 그 납과 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됐죠. 해치법이라고. 그래갖고 대규모 이제 강산 개발을 했다, 강산 개발을.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절정을 이뤘죠. 16세기 때. 그래서 세계 은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뭐냐면 생산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강산 이와미 강산으로 되게 유명한 강산이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이 은을 가지고 조선에 가서 인삼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은을 가지고 또 중국의 밀물을 통해서 이제 갖다 팔고, 그래서 여러 물자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은이 항상 이제 많이 생산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캐다 보니까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은 생산량이 팍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은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동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분국법을 제정해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분국법을 이제 뭐냐면 그 제정하는데, 다이모가 자기들 영국을 다스리게 만든 법인데 무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나 농민들 다스리는 방법들 이런 게해서 무가법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가신과 영지를 통제하고 일부 농민들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기술들이 발달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아시가를 이용해 갖고 총과 창을 활용하는 집단적 전법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마부대가 있긴 했지만 그게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요. 기마부대는 이제 측면 공격이나 적이 도망갈 때 이제 뒤에서 배는 그 역할만 하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면 아시가들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긴 잔창 있죠. 장창 부대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철포, 조총 부대들이 활동했죠. 다 아시가들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병에서 보병으로 이렇게 뭐냐면 전략 전술이 바뀌게 되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뭐 대표적인 세카쿠 다이모드는 호주쇼, 다케타 신게, 우에스기 겐신,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 이에야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나바고 은을 뭐냐면
개발한 그 해치법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제전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사용됐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남만인들이 유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만이라는 것은 중국도 나오는데 중화관념을 갖고 있죠. 일본인도. 그래갖고 이제 자신의 이제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남만이라고 했어. 주로 이제 남쪽의 오랑캐들 서양인들이 얘기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래서 이제 이런 남만 무역을 통해서 포르투갈 상으로부터 조총을 구입해서 이것들이 전국시대 전략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그다음 조총호 무장을 철포대들을 이제 추진하죠. 이 철포대를 잘 운영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이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 프란시스코 사비에로가 일본에 침략하면서 기독교가 큐슈 지역으로 해갖고 전파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일반 농민뿐만 아니라 다이모들도 믿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크리스찬 다이모들도 이제 등장하고 기스탄 다이모가 그죠? 예. 그런 것들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bun국부 관련된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경제적 발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만 무역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예, 전략 전술에 큰 영향을 줬다. 이들이 가지고 온 조총 사용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마전법이 오병정법으로 바뀌게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이전부터 창이나 할 때부터 장창병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철포대가 이제 바뀌면서 생기면서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하승총이 그 당시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남만 무역을 통해서. 그 동시에 이제 기독교도 같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앞에 대견전 이제 대표적인 최초의 이제 일본에 왔던 선교사가 프란시스 사비에르죠. 예수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일본에서는 그냥 간접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큐슈 지역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제 등장하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초기에 간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를 추방을 하는데 왜 선교사를 추방하냐면 뭐 나가사키를 통치했던 다이모들이 뭐 예수의 뭐 나가사키를 기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진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르투갈인데 일본인 노예를 잡아다 매매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요. 그리고 몇 명 잡아서 이제 사용을 시키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남만 무역 때문에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눈 감아준 것도 있어요. 소극적인 탄압이었다 보시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근데 이게 이제 적극적 탄압으로 넘어간 거는 에도마쿠 때죠. 에도마쿠 때.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나부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소극적으로 탄압했다. 왜? 남만 무역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1차 통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야. 오다 노부나가. 자,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무르마치 막부,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무르마치 막부를 뭐냐면 탄압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라쿠치라고 있어. 그 당시 종교 세력 중에 제일 큰 세력도 있거든요. 이 세력도 이제 뭐냐면 그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노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 대량의 철포를 이용해서 그 당시 최강 기마 군단이었던 다케다 겐신의 부대를 뭐냐면 물리친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나가시노 전투. 그래서 이제 이때 철포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했죠. 요거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치치성을 축소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영주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큰 성, 거성을 이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성이 이제 오다 노부의 아치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청와통일에 거점을 마련했다. 그래서 오다 노부는 나갈 때 거의 이제 뭐냐면 한 7, 80%를 뭐냐면 영토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 세력의 어떤 있고 있기를 제압을 하죠. 있고 있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다 노부나에게 대항을 하는 있고 있기 세력들을 진압해서 있기를 완전히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이걸 제압이라고 적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에라쿠치라는 종교 세력과 그 다음에 있고 있기도 동시에 제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다 노부나나는 중세 새로운 질서를 중세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 질서를 이제 창출했는데 경제 개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일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하고 군사력은 이제 경제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교통, 유통의 장애에 초래되는 관문서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시적 나제령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상인들이 활동할 때는 항상 이제 뒤에 뒷배가 좀 필요했어요. 예. 통치자들한테 그 뒤에 권력자들이 돈을 주고 뭔가 이제 뇌물도 주고 자기 좀 봐달라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폐지하고 세금만 내면 모든 상인들은 어떤 출신이든 간에 우리 그 안에서 영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영업 활동할 수 있다. 규제도 거의 철폐했고. 그래서 즐거운 시장을 만들자. 이런 명제가 나시적인 거죠. 그래서 종전에 정치적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온갖 구제를 다 철폐하고요. 네. 세금만 내면 약간의 시장세만 내면 모두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전국의 상인들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에 들어가서 상거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불교를 되게 싫어했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입구나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니치렌종을 탄압을 하거나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이끼나 종교 세력들 진압을 했다. 근데 의외적으로 예수에는 호의적이었어. 이 사람은 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남만 무역을 통해서 얻어온 여러 가지 물자들이나 그 다음에 서양의 물건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흑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그 자기 호위병 중 한두 명은 아주 이제 흑인들 뭐냐면 세워가지고 이제 있었고 흑인 사무라이도 있었다고 그러죠. 자, 하여튼 이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케치 미스이드의 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도코쿠가 누구야?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그 시데요시가 노부나가의 부하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저쪽 서북방에 있는 이제 모리 세력을 이제 치려고 병력을 이끌고 이제 갈 때 후방에서 그 사람 응원하려고 이제 그 당시 그 혼노지에 있었어. 그래서 아까는 소수 병력들만 있고 호위 병력만 있고 혼노지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스이자가 공격을 하죠. 뒤통수에 맞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죽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모리시 공격을 나섰던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병력을 이제 다시 돌려서 요 아케치 미스이제를 공격해서 이제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 영지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요시 아닌가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노부나가의 이제 후계자가 돼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민 출신이고 원래 이름이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로 있었어.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정호부터 도요토미 요 성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간백이라는 지위를 얻게 돼요. 근데 아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독자적인 막부를 못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부를 개선할 수 있는 그 혈통은 그 당시 미나모토 지마지만지 그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농민 출신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부는 개선하지 못하고 조종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왕을 되게 후원을 많이 해줘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권위가 없잖아. 권력은 있어도. 그래서 청왕의 후원을 해주고 청왕의 힘을 빌려서 권위를 빌려서 백성들의 지지와 다이모 통치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백이라는 이름으로 태압이라는 이름으로 조정의 어떤 뭐냐면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총 사무령을 내어서 센카쿠 다이모 간의 전쟁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전국시대의 막을 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압검지라는 게 있어요. 태압검지. 태압검지라는 건 뭐냐 하면 태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도요토미가 받은 간직이에요. 그 당시 도요토미는 원래는 간백을 이제 통치했다가 간백을 이제 자기 조카한테 넘겨주고 태압이라는 이름으로 또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검지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죠. 예전 전국시대도 각각 다이모들이 자기 영진에 토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태압검지는 이런 토지 사업을 이제 그냥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국을 토지를 동일한 자로 측량해서 면적 단위로 통일했다. 그리고 석고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석고는 이제 곡고닥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곡고닥가라고 하죠. 곡고닥가 일본 말로. 그 경작지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 등급을 매겨요. 4단계로 나눈다고요. 상중하, 하하 단계. 네. 이렇게 매기고 토지에 함께 경작도도 이제 파악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경작도인 겸지도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자기 이제 정부의 토지를 땅 모양을 다 그리는 거야. 잠깐만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검지도를 만들죠. 토지 조사를 하고 나서. 예. 그래갖고 이 검지도를 이제 등록된 사람들은 이제 뭐 경작자를 세역 부담자로 확정해요.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걸 근거로 곡고닥가를 근거로 해갖고 그 당시 그 다이모들에게는 병력 동원의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만석이 돼야지 뭐냐면 그 다이모라고 취급받는데 뭐 10만 석당 병력 100명 이렇게 착출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 농민들은 이걸 근거로 해갖고 생산량을 납부하게 되죠. 예. 그 근거가 됐던 게 곡고닥가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다. 얘기죠. 그 결과 농민 지배와 조세 확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일자인들이 한 데서 농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보유권을 얻었다. 여기 소유권이 아니라 보유권이에요. 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근데 매매나 뭐 양도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죠. 저당이나. 근데 이건 원칙상 그런 거고 실제 에도 시대 때 들어오면 매매 양도 저당 다 가능해. 근데 이제 일단은 토지 보유권을 이제 법적으로 얻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소유권 누가 갖고 있겠어요? 소유권은 그 에도 막부나 이제 막부나 아니면 다이모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가 에도 막부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종전에 복잡하게 엮여 있던 그런 이제 장원 공룡제 그래서 복합적으로 엮여 있던 중충적인 소유권 있죠. 네. 이런 1차 소유권, 뭐 2차 소유권 이런 것들, 경작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종전의 장원 공룡제를 합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해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도검 몰수령을 내죠. 도수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도검들을 무기를 몰수해. 왜냐하면 이때 이제 전국시대 이전에는 전국시대나 그전에는 농민들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농민 상층부를 지자무라이라고 하죠. 이들이 보병 계층으로 사무라이 계층에서도 또 농민은 아주 어중충한 계층도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병력을 동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끼를 익힐 때 이제 농민들이 뭐냐면 칼을 들고 싸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농민과 사무라이 계층을 명확하게 구분해야겠다. 그래서 농민들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라이 계층을 딱 한정시켜버려.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금을 몰수해서 이런
있기를 방지하고 병동 신분을 확실히 구별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 인기정은 이제 신분 통제 정책으로 부사가 농민이 되고 농민이 상업을 운영하는 건 신분 이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을 명확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동 분리가 완성되는 동시에 에도 시대 산업공상이란 신분제도의 기초가 형성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태안껍질부터 해서 도수정, 인기정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에도막부 때까지 계속 이어가. 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기타를 보면 이제 외국 근업 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 원조에서 무역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큐시 지역 중심으로 계속 확산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조선 침략이죠. 두 번에 거쳐서 뭐 정유재란 임진왜란을 거쳐갖고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관련된 거니까 이제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사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정유재란이라고 하지만 일본 애들 그렇게 안 부르죠. 이걸 뭐냐면 분노쿠노 액기라고 해요. 예. 분노쿠노는 그 당시 연어고 액기는 이제 여기다는 거예요. 출병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뭐냐면 일본이 임진왜란 보는 시각이 이미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딱 차이가 나죠. 분노 액기. 우리는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유재단과 침략정책 영향을 보면 일단은 조선일보도 납치한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죠. 일본에 딱 하면 이제 아리따 도자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뭐냐 조선인 그 도공 기술자들 잡아갖고 한 건데 17세기 이후에는 중국산 도자기가 이제 세계 시장을 평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산 도자기가 이제 세계 시장을 평정해. 왜냐하면 이제 16, 17세기 넘어가면 17세기, 17세기 전후로 해갖고 넘어가면서 명청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막 싸우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뭐냐면 도자기가 그 널리 수출 못해요. 전량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깨우쳤냐면 일본산 도자기가 깨우친 건데 이때 이제 이 아리따 도자기가 유명한 도자기도 유명해지죠. 많이 수출되고 이런 도자기 기술은 다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도공돌 납치해갖고 만든 그 도자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리학도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 성리학자도 뭐냐면 납치하죠. 간항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이황의 성리학을 전파시켜 주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성리학은 선종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정통 성리학이 들어온 거야. 정통 성리학 조선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도막부 때 성리학이 저희 간학화돼. 그리고 이제 그 정유재단과 임진왜란 때 이제 힘을 빠지게 된 독국가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국가 이에야스가 오늘날 도쿄 지역에 막부를 개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일본사에서 중세와 근세를 가르친 분기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그 뭐냐면 문화가 그 아치치 모모야마 문화거든요. 아치치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주요 성이고 모모야마는 이제 도요토미가 쓴 그 후시미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별칭인데 그래서 이제 요때 전국시대 문화를 아치 및 모모야마 문화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세주의적 인간 중심의 문화가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 개방적인 분위기 반영 신선미가 넘친다. 그리고 유럽 문화와 저쪽에서 문화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성곽 건축물이 이제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제성 상성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특유의 외성 같은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치시성, 오사카성, 호시미성 등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특유의 외성 형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큰 천수각에다가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그 골목길을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아기자기 만들어갖고 곳곳에 조총력을 배치시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뭐냐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성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남만 문화가 유입되죠. 남만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일본인들 입장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쪽에 오랑캐니까 남만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천문학이라든지 의학, 항해술, 지리학, 실용적 지식이 유입되고 서양의 기법이나 서양 실학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남만 문화가 왜 갑자기 임진왜란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남만 문화가 아니죠. 뭐 얘네들 이런 동이 문화인가? 예, 조선 문화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생활 문화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에도막부로 넘어가죠. 에도막부. 에도막부는 에도막부 초창기 때 문제는 별로 안 나왔죠. 막권 체제 그 하나 나왔고, 대개 보면 개항 이후에 직전에 그 에도막부와 막부와 이제 뭐냐면 토막파 간의 어떤 갈등, 종황양이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예, 그게 있는데 자, 에도막부를 보면 에도막부의 성리에 크게 기여했던 전투가 세키카하라 전투야. 이건 좀 외워주세요. 이때 이제 독국가와 세우가, 동군이 독국가 세우가, 서군이 어떤 그 뭐냐면 반독국가, 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뭐냐면 주로 독국가와 그 도요토미 자녀 세력들 얘기하죠. 이들이 싸웠죠. 그래서 동군에서는 독국가 이에야스, 서군에는 이시다 미지나나 모리 테노토모 얘네들이 싸웠어.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요들이 이제 1600년에 결동을 했는데 동군이 7만 명이었고 서군이 8만 명이었어. 예. 그래서 동군이 약간 수적으로 뭐냐면 약간 열세였죠. 예.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하니까 요 서군에서 이탈자가 많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이 독국가 이겼어 이쪽이 내부는 막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장군들이 이쪽에 달라붙은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냐 서군은 멸망을 했고 결국에 독국가 이에야스가 패권을 확립을 했다. 그래서 에도막부를 창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요 세키카가 전투는 되게 유명하니까 외워두세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에도막부를 개창하고요. 그 전국 다임에 대한 지배권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대장군으로 에도막부를 개창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이제 그 세력이 있어요. 그 도요토미 시데요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어린 아들이 이제 오사카성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걔는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사카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결하죠. 그 아들이. 도요토미씨가 개멸시키고 독국가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성립된 체제를 막권 체제라고 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막권 체제는 뭐냐 하면 중앙에 이제 겉으로는 봉건 제도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이 있어. 막부가 그 뒤에 있는 번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막권 체제죠. 그래서 가마꾸나 막부나 무릎맞춤 막부 때는 진짜 서양의 봉건제처럼 지방 봉건적인 어떤 봉건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 막권 체제는 뭐냐면 막부가 여러 번들을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제도 장치를 통해 통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부의 중앙 집권을 강화보면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죠. 직할령과 지행지를 확대시켰어요. 직할령은 이제 막부의 이제 통치령을 한 거죠. 곳곳에 있어. 그래서 거의 한 25%, 30% 정도 막부의 통치령이 있고요. 지행지는 막부의 통치령이 아니지만 거기에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지역 있죠. 그 다음에 주요 금강과 은강의 직할지로 편입시켜 경영했고 금화와 은하를 주조했고 특히 이제 최대 교육학던 나가사키를 직할령을 만들어서 대외무역을 통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군에게 직속되는 하타모토와 곡기니 같은 세력이 있어요. 하타모토 곡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르마치 막부 때 곡기니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마쿠라 때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쇼군에 직속돼 있는 그 중급 정도 되는 사무라이예요. 약간 이제 상급 사무라이는 다이모드이고 중 정도 되는 사무라이들인데
대개 이들도 연봉은 받아요. 연봉은 다이모든 연봉이 1만석 있어야지 연봉이 다이모라고 하는데 하타모토나 곡괭이는 1만석 이하 정도 돼요. 하타모토가 좀 더 많이 받고 곡괭이가 좀 뭐냐면 적게 받는 거죠. 그리고 곡괭이 그 다음에 뭐냐면 하급 우사이드 사무사들 있죠. 예. 이런 아씨가들 그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농민들부터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타모토 곡괭이나 다이모 밑에 예속돼서 월급을 받는 거죠. 월급을.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은 이제 그 직할령 외에 이제 뭐냐면 그 지방 통치자들이 지방 그 다이모들 통치한 걸 번이라고 하는데 막부로부터 번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뭐 막부가 영지 몰수도 할 수 있고 영지 축소를 할 수 있고 영지 변경도 하는 엄격한 처분도 또 받았다. 적절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지. 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부의 통제력 아래 지방의 어떤 변이 존재하는 막번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막번을 이제 통치했냐, 번을 통치했냐 이렇게 통제 정책을 볼게요. 이게 대명 통제제는 뭐야 이건? 번의 통제체를 해야지 막부의 통제체? 그게 낫겠네. 대명이라는 게 좀 갑자기 대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막부 같아. 막부의 통제체. 그러면 다이모드를 이제 어떻게 통제를 했냐 이렇게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 다이모의 통제력도 있고 이제 농민 통제 정책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부터 이제 볼게요. 국내 통제 정책부터. 크게 이제 막부는 세 개 대상을 통해 통제를 했어요. 예. 농민들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모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가, 그 다음에 청왕이죠. 공가나 청왕도 통제하고, 공가나 항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이모 통제예요. 그래서 이 다이모 통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모를 재배치한 거다. 영지를 바꿔가지고, 일국 일성농도 있고, 그 다음에 무가법 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기 권따위 제도 있죠. 상금 교대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통제를 냈죠. 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이모 통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좀 잘 돼 있어갖고 요걸 볼게요. 자, 다이모의 정의는 아까 설명한 수호군에 복속된 1만성 이상의 영지를 가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곡구닥가가 1만 명 정도 이렇게 받는 1만석 정도 받는 그리고 곡구닥가의 기준에 따라서 군역 구감이 병마를 공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도 시대 때는 너무 평화기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거의 한 250년 넘게 평화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군역 구가나 병마 공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다이모도 또 그 급이 있어. 그러니까 독국가 일종의 충성심 여부에 따라 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다를 통해서 도자마를 또 견제하는 그 시스템인데 먼저 등급을 보면 심판 다이모가 있어. 심판 다이모는 뭐냐면 독국가시 일종의 다이모들이야. 그래서 일종의 독국가 반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가에서 다이모 후계자가 없을 때 그 반계에서 뭐냐면 다이모를 배출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집안이 있는데 오와리, 기이, 미토 집안이야. 고상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독국가 집안이었지만 반계도에서 따로 분간해 나간 집안이다. 그리고 쇼군의 다이모 본가가 쇼군의 다이모가 끊어질 때 이 분가에서 뭐냐면 그 다이모를 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혼다의 다이모는 세계까지 하이 전투 이전부터 독국가 가신이었던 집안이야. 충성신 집안이죠. 그 얘네들은 영지가 이제 그 뭐냐면 에도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에도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있더라도 뭐냐면 일종의 그 누구야 도자마 다이모를 감시하는 역할로 이제 있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조정의 주요 대신으로서 등용이 돼요. 얘네들은 도자마 다이모는 세계과 한일 전투 위에 독국가에게 복종한 다이모 믿을 수 없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지가 밖에 있어.
그리고 고위직 관료 올라가지 못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들 영지는 크긴 크지만 하여튼 이제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자모 다이브들이 불만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뒤에 우리가 메이지 유신의 어떤 주체 세력들 보면 조슈번, 사스마변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이제 그 도자마 변으로서 변경이 있었던 그 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자마 변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가법 제도를 볼게요. 무가법 제도는 종전에 이제 무가법 그 법을 더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이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개혁, 그다음에 감봉 이런 것들을 규정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영지를 압수해서 단절시켜 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면. 강봉은 영지를 삭감시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다이모가 이제 다이모는 막부의 허가 없이 성을 축출하지 것이고, 규모가 큰 선박을 건조하지 말고 쇼군의 허가 없이는 다이모 상호 간의 혼인 관계를 뭐냐면 맺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의미는 이 무가법 제도를 통해서 막부와 다이모 간의 사적 주종 관계는 공적인 정치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이모가 말을 듣지 않았고 영지가 압수됐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이모가 이제 죽었는데 그 계승한 이제 후계자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직할용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무라이는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은 이제 영지의 그 연공을 받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이모에 소속돼 갖고 거기 복록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무라이들이 있거든요. 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대규모 실직을 하게 되죠.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낭인이라고 해요. 낭인. 이 낭인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켜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낭인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키 곤따이 제도가 있죠. 이걸 이제 창금 교대라고 하죠. 한자 적으면. 자, 이거는 이제 그 목적은 다이모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게 한 거다. 그래서 다이모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영 교대로 가신을 들이고 영지를 떠나서 내도와서 쇼군의 수위를 하는. 물론 이것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데는 한 3년,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오는 거고, 가까이 있는 데는 1년마다 오는 거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이모의 가족은 에도에 있어야 돼. 그 가족을 부르고 그래서 몇 번씩 1, 2년에 한 번씩 한 3, 4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에서 노렸던 거 뭐냐면, 일단은 다이모의 가족들 잡고 있으니까 인질로 반란을 못 일으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모들이 한번 이제 그 교토도 갈 때마다 그 자기 수행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에도 막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오면서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 경제적 교류가 확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이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 및 도도도 발달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국 일성론으로서 다이모가 거주하는 본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성들을 파괴시켜. 그래서 군사적 기반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후시야코다에서 야쿠의 소유의 성곽을 수리하거나 치수 공사를 할 때 다이모에게 부담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보면 또 얘네들은 이제 에도마쿠 때는 공가도 통제를 했다고 했죠. 공가라는 거는 오늘날 이제 황실 집안이야. 예. 그래서 공갑 제법도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있어요. 금중 병가 공가 제법도 이런 것들이야. 예. 하여튼 이거 공가를 통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청왕은 오직 학문만에만 정문에 한다고 규정하고, 그래서 청왕 일종의 지위와 특권을 제한하고 청왕과 귀족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다이모와 청왕 공가를 규정한 일본 근세 국가의 기본법이다. 사원령에서 사원도 통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원 통제는 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건 좀 뒤에 보충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사원 통제는 그 뭐냐면 이 막부에서 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만 또 통제 정책을 해. 예. 그래서 이때 막부가 사원을 지원해주면서 일종의 불교가 국교 정도 취급받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불교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통제를 하죠. 그래서 막부에 보호를 받지만 불교 자체 영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사원은 막부의 보호를 받고 민중지배 행정 말단 기관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거나 사람이 죽으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필요하죠. 이걸 누가 해주면 사원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사원이 많았어. 승려들이 그런 외모는 알거든요. 행정처리 하려면 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원이 그들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종교성을 양성화시켜 장래의식을 구현해 종교기관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사원을 통제하면서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라웃계제가 있어요. 대라웃계제. 그 당시 기독교 이제 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실시했던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정한 사원에 소속되고 그 신자가 돼야 돼. 일단 정한 그 사원은 다른 사원을 옮기지 못하도 허용하지 못하도 이렇게 하는 게 대라웃계제돼요. 예. 그 다음에 사사령은 이제 국가에 안온 기도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재종, 재본, 삼복도는 이제 그 앞에 큰 본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산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말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이거다. 그래서 이제 사원을 통제하면서 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교를 국교화 수준만큼 지원해줘 놓고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죠. 왜냐면 메이지 유신 때는 신도를 강화시키잖아요. 신도. 그래서 이제 황제들 청와대 권위 올리기 신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신도를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불교를 통제를 하고 탄압을 해버려. 오히려 탄압을 해. 자, 하여튼 이런 사원 통제 및 보호 정책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라웃계제는 또 기독교 탄압 정책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독교 통제를 볼게요. 기독교 통제는 이제 근데 요거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많지 않아 갖고 제 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이제 초창기 때 독국가 막고는 무역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를 놔뒀어요. 예. 그런데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초에 정부의 금지령을 내면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세국 정책하고 또 연결돼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그 탄압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확산됐다. 이건 봉건제를 부정할 수 있죠. 기독교의 일신적인 모습은 기성 종교의 대입을 불러일으켰고, 신도의 증거와 단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봉건적 도덕의 모습, 일부 일처제 다처제 금지하는지, 뭐 할복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근데 할복 금지는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에도막고 촬영에서도 금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시 지방의 다이모들이 얘네들 기독교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키스타 다이모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무역을 통해서 강해진 걸 원치 않았던 막부 입장.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가 서양색과 결탁하여 막부의 대항세로 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니까 기독교 측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막부의 기독교 정책에 저항해서 시마바라와 아카큐슈, 주로 큐슈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이 이제 기독교가 널리 확산됐던 지역인데, 그래서 반란을 이제 진압을 했다. 자, 결과를 보면 네덜란드만 나가사키 대지마에서만 국한을 해서 허용하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등 서양배의 입항을 금지시켰다. 처음에 영국도 뭐냐면 그냥 교육을 하라고 허락했는데 영국이 거절했죠, 이거는요. 예. 하여튼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면 얘네들은 무역도 하면서 예수의 성교도 같이 따라와갖고 전파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딱 무역하고 종교는 그냥 분리시켰죠. 무역만 하는 거예요, 얘들은. 네.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중심은 무역만 하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하는 네덜란드는 그 나가사키 대지마 항구에만 국한돼서 있어요. 대지마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나가사키 항구가 있으면 인공섬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딱 뭐냐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 관련 수입을 금지했구나. AO이라고 성화상을 놔두고 거기가 밝게. 기독교 신자들은 밟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십자가 하형도 하고 뭐 이렇게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란이 그 뭐냐면 대순교가 겟네의 대순교였어요. 그래서 55명의 선교사와 그 다음에 신도를 나가사키에서 처형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막부는 농촌도 통제를 하죠. 농촌도 에도 시대 때 이제 농촌을 문화라고 했어요. 문화. 네. 그래서 이 문화에서 이제 자치적인 조직도 하고 촌법에 의해서 촌락법에 의해서 이제 통제도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영도 납부하게 하고 공동 작업도 수행하게 되고 공동 관리지 관리 및 이용 및 이런 것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막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화 공동체를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세금만 연공만 꼬박꼬박 바치고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할게. 이게 이제 그 농민 통제 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파악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도시민들은 이제 뭐 있는데 조카마치라는 도시들이 형성됐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조카마치는 잠깐만요. 조카마치가 어디냐, 그려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 있네. 조카마치가 있어요. 조카마치는 전국시대부터 해서 에도막부 때까지 있었던 게 건데, 대개 보면 에도막부, 에도도 조카마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오사카, 이런 것들, 교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번외, 영주의 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게 조카마치야. 그래서 이 조카마치에는 큰 성이 있고, 이 성 자체에서는 이제 사람이 살진 않아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살진 않아. 영주나 다이모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무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이라든지 절 이런 것도 다 몰려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조카마치는 에도막부 시대 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무라이들은 농촌에 살지 않고 요 조카마치에 다 모여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상인들도 이 조카마치에서 형성됐던 거죠. 예. 그래서 병농 분리가 진행되면서 형성됐고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모여 살면서 상품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무사의 거주 지역과 상공인의 거주 지역이 구분되면서 각각 거주 지역에 따라 신분이나 직종이 세분화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조카마치가 세 개가 있죠.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도쿄, 그다음 에도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도쿄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거대한 도시였고 오사카, 교토도 뭐 50만 정도 이렇게 되는 큰 도시였어요. 특히 상업의 중심지는 오사카죠. 이 오사카 상이 되게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도, 오사카, 교토가 상당히 큰 뭐냐면 종합적인 조카마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조카마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유지되죠. 예. 그래서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형성됐다. 그래서 산업공사는 뭐냐? 여기 산농공상인데 사가 제일 높죠. 예. 사는 이제 사무라이야. 보니까 선비사자로 인지하지만 얘는 사무라이 사자라고 해요.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가 제일 위층에 있고 그 다음에 농민, 공민, 그 다음에 공인, 상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런 엄격한 제 신분제사를 유지를 했으면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에도막고 중기 때 그 상업화 경제가 발달되면서 무너지게 되죠. 이게 붕괴가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사무라이는 특권 계급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권력들이 권한들이 있냐면 모을자는 성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성씨.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 이제 기록에 보면 그 전국 시대까지는 성을 썼다고 그래요. 누구야? 시대요시도 원래는 이제 농민 출신인데 성이 있었죠. 도쿠가 이전에.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시대요시 이후에 에도마군가 하여튼 시대요시 때가 성을 금지시켰어. 예. 그래서 성은 누구만 쓸 수 있다고 하냐면 이제 사무라이 계층들만 쓸 수 있도록 한 거야. 일반 사람들이 성을 쓸 수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시 때죠. 네, 메이지 유시 때, 이거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도 칼을 찰 수 있는 권리였어요. 칼은 이제 예전에는 농민도 찰 수 있었는데 에도 막부 이후부터는 칼은 사무라이 계층들만 찼어요. 칼을 허리에 찰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를 차냐면 두 개를 차죠. 큰 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칼 하나.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전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풍어 차고 다니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칼을 찰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농민이나 상공인들이 무사하게 무대를 범할 중에 무대를 범한 자를 즉석에서 살해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예. 이걸 뭐냐면 비리스타 고메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다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나중에 밝혀지는 증거가 없는데도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받아. 예.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의무도 있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 다른 일을 종사하지 못해. 상업이나 농민이나 그런 것들 농업이나 이런 걸 종사하지 못해. 그 순간 사무라이 직위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90% 무사들이 연공생활자가 아니라 복록생활자예요.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걸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상당히 뭐냐면 큰 고생을 하게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도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든 자식들이 사무라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장자만 그 뭐냐면 사무라이가 될 수 있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더 다른 계층을 전락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당시 사무라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좀 뭐라 할까요? 관리, 학자라는 의미도 되게 강해요. 왜냐면 그 당시 200년 넘게 250년 넘게 평화기간이야. 전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무라이들은 이제 틴자틴자 놀기를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거나 번에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학자가 되거나. 그래서 사무라이 출신 중에 유명한 또 유학자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활차고 싸웠던 그 사무라이들은 전국시대까지 말고 에도시대 때 사무라이는 좀 이미지가 다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 보는데, 이 대외정책은 좀 이거는, 여기 뒤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거보다는 제게 좀 잘 돼 있어갖고, 외교정책은 요걸 보고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자, 보충제 101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일본 시대 때 대의관계를 좀 보면 좀 약간 이제 일본의 대의관계를 세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교육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어 관리 무역 체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자체에서는 세국 정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 무역 정책이다. 우리가 무슨 문장을 뭐냐면 빗장을 다 걸었냐. 우리는 무역을 관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하여튼 대외관계 초창기를 보면 초창기 때는 교육을 허용했죠. 그래서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재정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의 무역을 허가하고 시라토에 상가를 설치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인도 이제 그 대외적으로 많이 진출했죠. 그때 이제 수행장,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통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박을 이제 파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행장을 갖고 있으면, 해외 나가서 이제 통상을 할 수 있는데, 해외 그 수행장을 갖고 있는 성박을 뭐라고 하냐면, 수행선이라고 해요, 수행선. 그래서 이 선생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곳곳에 일본 마을, 그 니폰 마치를 만들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상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세국 정책으로 주인선 무역 제도가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일본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죠. 예. 자, 그래서 중후기 때 이제 정책을 보면 3대 쇼군 이에미치, 도쿠가 이에미치부터 이제 뭐냐면 바뀌게 돼. 이때부터 이제 세국 정책.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무역 관리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막부가 무역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선박 해외 항해를 금지시키고요. 일본인들 해외 이주와 제1번인데 귀국을 금지시켜. 그리고 모든 나라의 통상을 금지하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부분적 통상을 제한하는 뭐냐면 무역 관리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무역 관리 정책이 있었던, 그러니까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무역을 했던 나라, 일본하고 무역을 했던 나라를 보면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덜란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 북쪽에 동북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게 뭐 어떤 세력이죠? 그 아이누족이 있어. 아이누족. 홋카이도에 살았던 얘기죠. 중국은 정식적으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무역 중심이었고 사무역이죠. 그리고 조선만은 이제 무역을 하고 있었죠. 이거 정식으로 이제 무역을 이제 합법 무역. 근데 물론 부산에서 이제 중심으로 했던 외관 중심인 외관 무역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이 합법적으로 이제 국교를 맺었던 나라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본 유일하게 국교를 맺었던 나라는 조선이었어. 네, 조선. 네덜란드는 이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했던 건 아니고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를 상대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의 사람들이 거기 어디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대지마에서 무역을 했고요. 아이노는 저쪽 북쪽에 있는 동북에 있는 변들과 무역을 했고 네 개 이제 세력들과 무역을 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뒤에 그 뭐냐면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